모건슬리 투자자문 남궁재훈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시장의 이슈 중에서 사실 밤 사이에도 시장을 뭔가 이제 들썩들썩하게 만들었던 건 은행권 관련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제2, 제3의 뭔가 지역은행에 지방은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는 여전히 좀 있거든요. 좀 최근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그동안 같이 표부터 봐주시면은 네. 뭐 그동안 가장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연준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파란색은 기준금리 추이인데요. 지난주에 25bp 인상을 하게 되면서 기준금리가 5%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수는 한 4천선 아래에서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심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SVB 파산이라든지 그리고 뭐 뱅크데믹이라는 단어가 또 생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유럽발 금융위기, 도이치뱅크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 보스틱 앤틀란타 총재는 이번에 지난주 25bp 인상한 거에 대해서는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또 뭐 은행들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시장의 우려들을 조금 완화시켜 주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우려들을 완화하는 움직임들이 지금까지는 보였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우려할 만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야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저런 자료를 좀 봤는데요. 네.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당시에 그 당시에 사태의 규모가 뭐 얼마나 컸었는지 네. 또는 그 심각성이 얼마나 컸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얼마나 컸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네. 뭐 살리려는 의지조차 없었다. 이렇게 그때는 얘기를 가늠조차 안 됐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냥 당했던 건데 네. 지금은 그때의 뭔가 반면교사 삼아서 잘 좀 모니터링하고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에서도 네.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역할이 금융기관들이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연준에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 경험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네. 금융기관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좀 우리가 가늠해 봐야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난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한 보름 정도 후부터는 이제 실적 발표가 막 예정돼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최루 상무님께서 네. 계속해서 그 실적의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소식,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긍정적으로 열어둬도 될지. 네, 일단 밸류에이션 좀 말씀드리면 네. 그 최근에 시장에 S&P 500이라든지 섹터별로도 EPS 추정치가 약간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가장 중요한 게 밸류에이션인데 현재 S&P 500 기준으로 PR이 한 17.6배 정도가 되고요. 20년 평균이 한 15.7배, 10년 평균이 한 17.4배로 지금과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5년 평균이 한 18배 정도라고 봤을 때 거의 5년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EPS, 이 추정치는 최근에 바닥을 찍고 반등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 네, 자료를 표에도 볼까요? 자료에도 아래 여기 조금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여기서 고점에서 쭉 하락하다가 다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점은 지난해 6월 달에 EPS가 한 239달러 정도였는데 현재 바닥을 찍고 225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요 다음 차트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일단 바닥은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 팩트셋의 자료를 네. 참고를 했는데요. 여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EPS의 추정치를 좀 보시면은 1분기에 바닥을 찍고 2분기, 3분기, 4분기 부터는 좀 상승을 보일 것 같다. 그리고 올해 연간 EPS는 222달러 정도, 네. 그리고 내년 연간 EPS는 한 249달러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S&P 500 기준으로 한 70% 이상의 기업들이 컨센서스를 비트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런 수치들이 또 다시 한번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네.
이 표는 S&P 500의 EPS 추이고요. 이거는 섹터별 추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과 이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섹터의 EPS 추이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빨간색 점만 보시면 됩니다. 끝에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바닥을 찍고 다시 가파른 턴을 상승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IT라든지 자유소비재, 뭐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이런 섹터들에서 EPS 추정치가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는 조금 긍정적인 것 같고 반면에 뭐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금융 섹터의 경우 EPS 추정치가 가파르게 하락을 떨어지고 했습니다. 있죠. 네. 그리고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리고 지난해 강했던 에너지 섹터 네. 그리고 소재, 헬스케어 이런 섹터들의 EPS 추정치는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반등했던 섹터들의 움직임과 같네요. 네,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 반등을 보면은 이렇게 뭔가 EPS의 추이가 다시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앞서 이 보여드렸던 표에 네. 이 숫자들을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런 섹터들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예, 눈여겨봐야겠죠. 눈여겨보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은 20개 종목을 나열을 해 주셨어요. 관련된 섹터 안에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추이를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지난 금요일자 기준이고요. 네. 여기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20개의 상위 종목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대체로 보시면은 빨간색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EPS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섹터, IT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자유소비재 이런 기술주를 중심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우측에 YTD 수익률을 보시면은 대체로 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게 지난 금요일이다 보니까 83%인데 지금 기준으로는 한 81% 정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이런 빅테크들 핵심 섹터 IT라든지 반도체, 커뮤니케이션, 소비재 이런 쪽에 종목들이 강하고 있고 올해에는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반면에 지난해에 강했었던 헬스케어 섹터라든지 필수 소비재 이런 종목들은 올해는 조금 IT 기업들 대비해서 좀 약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YTD니까 지금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메타 플랫폼스나 엔비디아 등의 종목들이 이렇게 7, 80% 올랐는데 올해도 이들 종목이 가려면 그 뭔가 EPS 추이나 그 네. 전반적으로 뭐 빅테크 종목들로 다시금 좀 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돼야 되는 거잖아요. 금리도 조금 꺾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올해 더 간다고?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께 뭘 보면 그걸 네. 좀 가늠해 볼 수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표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2013년부터 연말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연말까지입니다. 시장 보시면은 2013년 S&P 500이 한 30% 올랐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대비해서 10% 아웃퍼폼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14년도, 15년도 연간별로 보시면은 시장이 오를 때는 이런 테크주의 종목들이 시장보다 훨씬 크게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정도에만 시장이 한 20% 가까이 빠졌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해에 한 마이너스 29%, 엔비디아 50% 하락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익률 보시면 S&P 500이 한 108%가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541%, 엔비디아가 한 3,549%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장이 강할 때는 이런 핵심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크게 아웃퍼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오히려 더 상승률이 네.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좋다라는 건데 그러면 대전제는 연구원님께서는 올해 시장이 향후에 계속 좋을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가장 우측에 이 S&P 500의 비중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렇게 이 몇 개의 종목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한 뭐 15% 가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오른다면 당연히 시장을 상승세로 이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올해는 이런 종목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핵심 종목으로 쭉 나열된 20개 종목 중에서 앞서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확인하셨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를 핵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두 종목을 왜 꼽아주셨는지 한 종목씩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를 핵심 종목으로 꼽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두 회사의 그 EPS 추정치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네. 워낙 유명한 기업이고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오피스 360이라든지 서피스북 클라우드, 뭐 링크드인 뭐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제가 여기 재무제표를 좀 만들어서 왔는데 같이 네. 표를 참고를 해주시면요. 2017년부터 올해 23년 그리고 향후에 가이던스까지 같이 함께 참고를 했습니다. 노란색이 지금 수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숫자를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추이와 앞으로 네. 전망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지. 네, 일단 24년도에는 매출액이 올해보다 한 11%,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내후년에도 YY 기준 한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인데 매출 총 이익률이 60% 후반대를 네.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한 41%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PS 같은 경우도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17년도에 EPS가 3.08달러였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한 9.32 그리고 25년까지 12.44달러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EPS 저 아래 9.32달러 아래 1.2%라고 올해는 써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치가 왜 이렇게 이게 낮은 YOY 이제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은데 올해는 약간 좀 EPS 성장률 자체는 슬로우하다. 이렇게 네. 뭐 그동안 금리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기업들이 뭐 들어가는 자본금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올해 뭐 대체로 기업들의 실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부진한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좀 부진하지만 내년에는 YY로 15% 내후년에도 YY로 16% 성장을 블룸버그 컨센서스에서는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1.2와 15.4 양쪽 연도 보면은 숫자 네.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게 아, 무슨 예, 일인가 예. 싶었는데 올해는 그만큼 좀 성장세 자체는 좀 더딜 네.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핵심 종목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꼽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또 추가적으로 이 표에 제가 여기 희석 가중 평균 주식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부터 보시면은 그냥 17년부터 올해까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주식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EPS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회사에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네. 이후에 소각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음. 그래서 이 매년 회사의 발행 주식수가 줄어드는 거는 저희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주가는 EPS 곱하기 PR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래에 또 히스토리컬 PER을 같이 넣어놨는데요. 네. 뭐 대체로 20배 중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배 중반 수준일 때 EPS가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PR은 같더라도 EPS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업사이드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까지 조금 느릴 수 네. 있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시장에 화두가 되었었던 거는 GPT. 그렇죠. 네, GPT 4.0 이고요. 그리고 오픈 AI G분을 약 49%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 회사의 성장성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면은 검색 시장 점유율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한 시장 점유율 3%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글 크롬이 한 93%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GPT가 조금 더 침투율이 올라가게 되고 한다면 빙의 시장 점유율도 더 올라가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일 것 같고 향후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다른 게 잘 구동이 안 되더라고요. 뭔가 이제 크롬이나 그 네이버의 웨일 이런 거를 제가 네네. 새로 설치해서 하려고 하면은 자꾸 아. 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뭐 이렇게 기본 사양으로 해둬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한번 궁금해서 빙을 가입해가지고 아이디를 만들어서 들어가 보게 됐는데 아직은 잘 사용하지 않게 돼가지고 이게 정말 핵심 그러니까 매출처럼 네. 더욱더 성장하려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하고 네. 있는 종목인데요. 여기서도 표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대체로 이게 사업분대 데이터 센터라든지 게이밍
이 들어갑니다. 뭐 GPU나 이런 것들은 뭐 데이터 센터, 게이밍 다 같이 잡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상당히 좋은데 GPM 총 이익률이 한 66%, 영업 이익률도 40%한 초중반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EPS가 꾸준히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투자 포인트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약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챗 GPT 4.0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네. 여기서 A100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A100 칩이 한 개당 $10,000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 AI에서 10,000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없어서 못 산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GPT의 그 기술이 더욱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성능이 좋은 GPU 칩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게 H100 칩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약 한 12배 이상 빠르다라고 하고요. 가격도 A100보다 2배 이상 비싸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향후에 엔비디아의 P와 Q가 동시에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28,000불 가기도 했었고 또 현재 기준으로는 약 한 27,000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서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GPU 칩의 수요가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네. 그런 영향인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보시면은 전전 분기에 총 이익률이 보통 한 60% 중반인데 지지난 분기 46%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 분기에는 56%, 그리고 최근에는 66%로 다시 한 20%포인트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그 GPT 이런 GPU가 붙으면서 총 이익률이 40% 중반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60% 중반대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GPT 그리고 GPU 칩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Q와 P 모두 같은 동시에 성장을 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종목 마이크로소프트와 네. 엔비디아 두 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남근지훈 연구원님이 처음 출연하시는 건데 오늘 이야기 그러니까 전체 이제 시장의 뭐 밸류에이션도 받고 앞으로 추정치, EPS 추정치도 받고 지금 어떤 종목들이 쭉 제일 많이 올랐는지를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을 내려보자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결론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빅테크, 특히 반도체라든지 IT 그리고 GPT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뭐 이런 빅테크 종목들이 올해는 조금 더 좀 강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 추정치도 하향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머물러 있고 향후에 좀 다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또 반도체 업황 자체도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밤 장 마감 이후에 MU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회계연도 23년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예상 매출부터 보시면 3.74 빌리언 그리고 EPS로는 마이너스 0.63을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좀 더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뭐 이런 뉴스 플로우를 살펴보면은 1분기 실적은 어차피 바닥일 건 알고 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가이던스이고 다음부터 어떻게 될 거냐 이다라고 하면서 뉴스 기사가 Buy it anyway 뭐 어쨌든 사라 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실적이 지금은 어쨌든 사라. 부진해도 네. 어쨌든 사라. 네, 뭐 누가 그런 책임진대요? 네, 그런 뉴스 기사가 있었었는데 네. 어쨌든 실적은 바닥이다. 오늘 밤 마이크론 실적 발표 가장 지금이 중요할 것 바닥이다. 같고요. 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항상 그 실적 발표는 항공주가 가장 먼저 하고요. 네. 금융주가 그 뒤를 잇고 그렇죠.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뒤에 빅테크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델타항공 같은 경우 4월 12일, 뭐 4월 13일 날 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4월 18일 그리고 애플이 4월 27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 이번 주 주말에 1분기 판매 대수를 발표를 하는데 네. 약간 시장에서는 한 41만 대에서 42만 대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한 182만 대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실적을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 건지에 대한 가이던스가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주가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메커니즘이요? 네, 여기 표를 같이 봐주시면은 네. 이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최근 5년 주가와 12개월 포워드 EPS 추이입니다. 네. 이 보시면은 이 주황색이 12개월 포워드 EPS인데 파란색이 주가고요. 그렇습니다. 주가가 먼저 빠집니다. 어. 그리고 EPS가 나중에 하향 조정이 되고요. 또 이쪽에서도 주가가 먼저 하락을 하고 있을 때 EPS는 쭉 올라가죠. 그리고 나중에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반등을 하고 EPS는 이후에 하향 조정이 되는데, 어쨌든 주가는 선행 지표이고요. 그러면 네. 지금 주가가 EPS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거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먼저 올라가고 있고 네, EPS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따라 올라온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주가는 나중에 좀 올라갈 거다. 네. EPS의 조정은 좀 어느 정도 지나갔다. 네. 향후에 주가는 뭐 봐야겠지만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보고 높다.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우측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연간으로 가져와 오다 보니까 표가 약간 좀 보시기 힘들 텐데, 어쨌든 이쪽에서도 주황색이 판매 대수입니다. 이때 좀 부진할 거다라고 했고 주가가 먼저 빠집니다. 그리고 이때도 판매 대수가 약간 부진할 것 같은지 주가가 먼저 하락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쨌든 주가 자체가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먼저 하락을 한다. 네. 그리고 각 기업들마다 어떤 팩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남궁재훈 연구원과 함께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앞으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 결론까지 내려봤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차슬리 투자자문의 남궁재훈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